서비스가 늘면서 문화예술 지원 정책도 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문화예술계에 남긴 것 취재했습니다. B&K 경남은행이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경남은행은 위기 때마다 지역민들의 도움을 받았던 만큼 지역 밀착 경영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 임화 시인과 지하련 소설가 부부의 사연이 담긴 주택이 재개발 사업 대상지에 포함돼 원형이 훼손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남해군이 주민의 애환과 마을 역사를 담고 있는 당산나무 20그루의 역사와 이야기를 발굴 정리하면서 당산나무를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이 달라졌는데 특히 문화예술계가 그렇습니다. 온라인을 비롯한 비대면 서비스가 늘면서 문화예술 지원 정책도 변하고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코로나19가 문화예술계에 남긴 것들을 취재했습니다. 임정현 씨는 또래 예술인들과 예술단체를 창단하자마자 코로나19 사태를 맞았습니다. 신생단체에다 인지도도 없는 청년 예술가들이 설 수 있는 무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진주시의 청년예술가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돼 카메라 너머 시민들에게 신명나는 대북 공연을 선사하게 된 겁니다. 진주의 젊은 청년 단체들이 이번에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좋은 것 같고요. 저희처럼 많이 알려지지 않는 단체들 또한 영상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지금까지 지자체의 공연 지원 대상은 주로 축제 주관단체가 선정한 단체 중심이었습니다. 진주시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 예술가들이 직접 공연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무관중 공연 중개 지원 대상 10개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지역의 역량 있는 젊은 예술인의 발굴은 물론 참신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지역민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공모 사업에 많이 참여해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 발굴을 위한 참신한 계기가 되었다는. 문화예술계의 비대면 서비스 확대는 뉴미디어 환경에서 콘텐츠에 대한 즉각적인 평가로 이어집니다. 진주시는 지역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예술단체가 지역 대표 축제 무대에 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청년 예술가를 위한 미디어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예술가들의 역량들을 집적을 하고 또한 이걸 통해서 예술 무대나 지역의 축제에 함께 활용하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코로나19의 소중한 경험이 문화예술의 소비 방식은 물론 콘텐츠 중심으로의 지원책의 전환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지난 1970년에 문을 연 경남은행이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역의 상공인들이 힘을 모아서 설립을 했고 또 위기 때마다 지역민들의 도움을 받았던 만큼 지역 밀착 경영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마산 지역 상공인들이 주축이 돼 1970년 10개 지방은행 가운데 9번째로 문을 연 경남은행. 1992년 본점을 지금의 자리로 옮긴 뒤 각종 자회사를 설립하며 중견은행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 때 우리금융의 자회사로 편입됐고 B&K 금융지주에 편입하며 민영화를 이뤘습니다.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서 성공적인 민영화를 또 이루어내고 또 그 가운데 우리 B&K 금융그룹의 핵심 계열사로서 경남은행의 현재 총 자산은 49조 원. 자본금 3억 원에 임직원 54명으로 시작했던 50년 전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속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이 늘어나면서 은행권의 건전성 우려도 덩달아 커지는 상황. 게다가 지역은행으로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문턱을 더 낮춰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그 기업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또 지원을 해줄 뿐만 아니고 금리에 대한 배려도 좀 특별히 많이 해주시면 좋겠네요. 지난 50년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경남은행. 앞으로는 지역 밀착 경영을 강화하면서도 서울과 수도권으로도 눈을 돌리며 지역은행의 한계를 뛰어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지난 1930년대 최고의 좌파 문학가인 임화 시인과 지하련 소설가 부부의 사연이 담긴 창원의 주택이 재개발 사업 대상지에 포함됐습니다. 이전을 해서 보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소중한 근대 문화유산의 원형이 훼손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1935년 카프, 즉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 서기장인 임후아 시인이 마산에 온 이유는 결핵 치료도 있었지만 소설가 지아련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듬해 결혼한 두 사람은 서울로 갔지만 이번엔 지아련이 결핵에 걸려 요양차 친정집인 마산 산오리 주택으로 옮겨왔습니다. 1936년에 지은 이 주택은 지상 2층에 일본식 시멘트 규화를 얹은 목조 양옥으로 당시 마산 최대 최고의 저택이었습니다. 식당과 욕실, 화장실을 내부에 넣고 거실을 실내 생활의 중심에 뒀으며 천장으로 부엌에 햇빛을 끌어들인 현대식 구조였습니다. 지아련은 1940년부터 이곳에 머물면서 결별, 재앙초 등 4개의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이후 지아련의 가족은 모두 월북했고 주택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뒤 오랫동안 방치돼 폐허가 되다시피 했고 2015년엔 화재까지 발생해 크게 훼손되기도 했습니다. 건축사적으로도 큰 가치가 있습니다. 창원시가 매입해서 문학관 등 문화공간으로 사용하면 아주 제격인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개발 사업 대상지에 포함돼 자칫 아파트 단지로 변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창원시 경관심의위원회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의견을 존중하며 이전에 보존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단체들은 이전이 아닌 현지 보존을 해야 원형의 틀을 유지하면서 그 의미를 제대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아련 주택 외에도 창원시가 파악한 근대 건조물은 90여 개. 이미 상당수는 철거됐고 훼손이 진행 중입니다. 지아련 주택도 우리 시의 소중한 근대 문화유산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보존과 활용을 위한 그런 다양한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아련 주택의 현지 보존을 위해선 창원시와 소유자 또는 재개발조합의 긴밀한 협조가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마을의 어귀마다 주민의 애환과 마을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당산나무가 있습니다. 남해군이 이 당산나무의 가치를 문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역사와 이야기를 발굴 정리했는데요. 이준석 기자가 소개합니다. 나는 마을 당산나무의 추정 수령은 688년. 남해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입니다. 고려의 성리학자 백이정 선생이 심었다는 이 너트나무는 태조 이성계의 조선 건국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성계님의 건국 전에 여기서 공부를 하고 어떤 행인의 금산에 가서 공을 세우고 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발자취를 짚어보면 한 700년 가까이 됐지 않느냐. 너티나무 다음으로 많은 당산나무는 팽나무. 소금바람 부는 바닷가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동제 때 친 검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남해의 서쪽 해안길을 가다 보면 세그루의 큰 소나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조선 영조 때 가직대사가 후대에 이곳에 길이 나는데 누구나 쉬어가라며 심었다는 노송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간소하게 치렀지만 이곳 주민들은 해마다 부처님 오신 날에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동제와 잔치를 축제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삼성은 신분이 이제 우리 마을 출신, 그래서 여기 하방사 선임이었어요. 선임. 그분은 이제 기념을 하기 위해서. 바다가 터전인 섬마을에는 안녕과 안전을 기원하는 수호신인 당산나무가 어느 곳보다 많습니다. 남해군이 역사와 이야기를 발굴하고 정리한 당산나무는 모두 20그루. 한 그루 한 그루 주민들의 애환과 마을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마을 어르신 노령화 속도가 빨라 보호수에 얽힌 전설이나 설화 등의 이야기가 잊혀지기 전에 기록하고 정리해둘 필요성이 있어 당산나무의 다양한 가치를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남해에서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간추린 소식을 김혜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경남에서 확진 환자 1명이 더 나왔습니다. 이 환자는 진주에 사는 60년생 남성으로 요양병원 간병인 근무 예정자 전수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경남의 이태원 클럽 관련자는 907명으로 양성 2명, 음성 905명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급식소 생활방역 전담 인력 408명을 391곳의 학교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급식대 접촉이 발생한 문손잡이와 식탁, 의자 등 접촉 부분을 소독하거나 학생 간 거리 두기 지도를 비롯해 코로나19 감염 예방 활동을 합니다. 또 학교 공간 전체에서 밀접 접촉면을 방역할 전담 인력 1,279명도 유치원과 학교에 배치합니다. 사천시 의원들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사천시의회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자동 기부 방식이 아니라 의원들이 각자 수령해 지역 소상공인의 물품을 구매한 뒤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광역지원기관은 오늘 마산체육관 앞에서 노인 후원 물품을 차량에 탑승한 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급했습니다. 지원 물품은 생활용품과 식품류, 손소독제 등 11톤 차량 2대분으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54개 수행기관을 통해 65살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당초 오늘까지였던 경상남도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이 다음 달 5일까지로 2주 연장됩니다. 경상남도는 어제까지 지급률이 88%에 그쳐서 우편 안내와 유선 연락, 통리 반장 등을 통해서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는 25일부터는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도 읍면동 오부제 방문 신청이 해제돼 요일에 상관없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이 내일 김해 봉화마을에서 열립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시민 추모객들의 추도식 입장은 제한이 되며 추도식은 인터넷으로 생중계합니다. 추도식이 끝난 오후부터는 시민 추모객들이 묘역에 들어갈 수 있지만 노무현 재단 측은 가급적 온라인 추모 전시회와 추도식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서 추모에 참여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하동군 북천면에 올해 꽃 양귀비 축제는 취소가 됐지만 꽃 단지에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동군은 꽃 양귀비가 지난주에 만개했지만 개화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번 주말 꽃놀이를 즐기기엔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꽃 양귀비 단지에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서 대형 양산 500개를 비치해 무료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네, 뉴스데스크 경남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